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 6년 차인 저희가 왜 아직도 아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종갓집 장손, 신장손님. 제가 41살에 결혼을 했는데 우선 저는 결혼을 하면 우선 신혼생활은 꼭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늦게 그치, 결혼했어. 늦게 그치? 결혼했지. 그래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한 다섯 정도 애를 낳으면 만약에 아들이면 이 20살 군대 갔다 와서 뭐 자리 잡으면 30살 자리만 잡는다고 치면 제 나이 거의 80, 35 정도 결혼하면 그럼 난 80 넘어서 애를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어릴 때 결혼을 했으면은 진짜 애를 낳았을 거야. 그치? 그렇지.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야. 애를 낳을 거면 일찍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오빠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딸을 낳으면 무인도로 들어갈 거라고.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는 자식을 낳을 생각도 있었다는 거지. 그치? 음, 자식이 음, 나이가 먹고 음, 어느 날은 외박을 또 하게 될 거고 음, 부모님이랑 싸우고 가출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그 음. 아들이야 그러겠어. 안 들어오면은 엄마들은 속이 타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들어오겠지. 아, 오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치? 내일 뭐 안 아, 보면 그렇게 모레 살았니? 들어오겠지. 그러면 되는데 음. 딸이 안 들어오면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아. 너 너무 어떡하지? 그래서 무인도에 들어가야 돼. 가봤자 바닷가인데. 어디든 잡아올 수 있어. 그치? 제가 또 아들로 태어나서 소시적에 어머님, 아버님 속을 되게 많이 썩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아니, 어머님 말씀이 남들 아들 10명 키울 만큼 힘드셨대. 오빠 하나 키우는 게.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는 자식 낳아서 해줄 자신도 없고, 오빠 같은 아들 낳을까봐. 제 성격을 아는데, 만약에 자식이 생기면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빠가 극과 극이에요. 하면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안 하면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 같은 성격이 자식을 낳으면 진짜 그 아이를 붙잡고 24시간 책임감 하에 막 굉장히 열심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빠는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치? 내 성격상 애를 낳는데 내가 진짜 예뻐가 해갖고 걔를 맨날 끼고 돈다고 쳐. 응. 그럼 걔 인생은 좋을까? 힘들 것 같아. 학교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오빠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자식을 책임질 준비가 안 돼서 아이를 안 낳는 거구나. 아니야, 너 하나로 충분해. 나 하나 책임지는 것도 힘들어. 어. 오빠가 제 그 해결사예요. 제가 일 다 저지르고 다니면 오빠가 다 해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빠 걸이에요. 오빠 걸. 맨 뭐만 하면 오빠, 오빠. 나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 보면은 나 같아. 이효리 씨가 맨날 오빠, 오빠 부르잖아. 나도 맨날 하루에 한 100번 부르나 봐. 근데 생각을 해봐. 음, 자기가 조그만 애를 안고 자기가 지금 100번 부른다며. 음. 한 500번 부르겠지.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일단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부모로 사는 삶들은 우리는 없어. 항상 여행을 가도 아이에 맞는 여행, 먹을 걸 먹어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아이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물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겠지. 근데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어 봐서 그게 어떤 행복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그런 자유로움. 돈이 진짜 많이 들더라. 애 하나 키우는데 와, 그리고 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애를 낳았으면 우리도 최고로 키우고 싶을 거야. 그럼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시간과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애가 있으면 정년퇴임을 한 85 정도 봐야 되고. 아, 우리 나이에는, 그치, 우리 우리 나이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연애 때랑 별반 없는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부모가 아닌 부부 겸 연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사실 가장 큰 단점은 내가 가끔 오빠한테 얘기하잖아.
오빠, 나 반 오빠 반 닮은 그 이세를 우리가 평생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 나 너무 궁금해,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난 그 감정도 너무 궁금해. 부모의 감정이 뭘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안고 있을 때 그 감정이 뭔지 나는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느껴볼 수 없는 거잖아. 우리 강아지 시쭈가 10kg예요. 걔가 맨날 제 품에서 자거든요. 걔를 안고 눈을 감고 가끔 상상을 해. 아, 얘가 만약에 내 애면 어떤 느낌일까? 부모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일지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일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평생 그런 존재를 갖지 못하는 거잖아.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 난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 하고 후회 안 하고 후회면 해보고 후회하겠다고. 응. 저는 근데 왜? 반대라고 생각해. 아, 그래? 하고 후회 안 하고 후회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했다 후회된다는 거 그건 어떡할 건데. 일명 저질러질 일은 어떡할 건데. 안 했다 후회라는 건 저질른 일은 없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안 하고 후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와, 오빠는 그냥 한결같이 그냥 책임감이네. 오빠 사촌형이 오빠처럼 아이를 안 좋아했잖아. 결혼 조건이 아이를 안 낳는 조건이었다면서, 우리처럼.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지? 첫째를 낳을 때 조건이 자기는 애를 안 보겠다. 응. 근데 웬걸 애를 낳자마자 사촌형이 끼고 도는 거야. 너무 예쁘대. 그치? 돌변을 해서 하나를 더 낳자고 또 낳자 그랬는데 이제 누나가 힘들다고 못 난다고 해서 둘이서 멈춘 거지. 오빠처럼 똑같은 성격이 그렇게 변하잖아. 근데 아이를 낳는 그게 틀린 순간. 거야. 내가 왜?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 얘가 기어 다닐 때까지. 아니야, 오빠 사춘기 전까지라 그랬었어. 아니야, 이거 바뀌었어. 기어 왜? 다닐 때까지. 사춘기는 너무 멀고 멀어. 나도 조카가 있잖아. 그래? 사춘기 전까지는 사춘기 정말 몇 살? 예뻐. 5살? 요즘 사춘기가 좀 빠르긴 해. 너무 예쁜데 애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싫어. 그 사춘기 전까지 예쁜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래. 단점이 또 노년의 외로움이야. 이제 밖에 보면은 장성한 자식이랑 손자, 손녀랑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이런 가족들 보면은 우리는 평생 둘이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이야 부모님이라도 계시지. 나중엔 진짜 우리 둘만 살아야 되는 거야. 너무 외롭고 부럽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도 있어. 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손주, 손녀를 업고 다니느라고 허리 나가고 병원에 그렇게 정형외과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다니신다고. 그건 좀 잘못됐어. 뭐 상황이 어쩔 수 없긴 하겠죠. 맞벌이 부부고 뭐 아이 맡길 데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또 이제 손자 손녀까지 키우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보시면은 자식들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잖아. 우리는 그런 행복을 이제 평생 못 느끼는 거고, 정말 우리 둘이 80, 90 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우리 둘만 있는 거잖아. 노년이 외롭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먹으면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살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하자고 제안했다가 와이프가 싫다 그랬던 뭐. 유람선 타고 세계 여행. 그게 뭐 한 7달? 세계 각국에 내려주면 거기 잠깐 내려가서 놀다 다시 배 타서 자고 이렇게. 오빠 배멀미 한다니까. 큰 배는 괜찮대. 우리 같은 이제 딩크 부부는 이제 둘만 사실 주구장창 한 사람만 보고 살기가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가면서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삶인 거잖아.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그리고 단점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그 미안함이 있어. 오빠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며느리로서 오빠 장손이고 나 맏며느리인데 오빠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프게도. 근데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아도 걔가 애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어. 확실하게 보장을 하려면 한 8명 낳으면 무조건 낳겠지. 8명 중에 하나 나서 걔가 계속 대를 잇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종갓집인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저희한테 애를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너희 판단이다. 되게 특이하신 거지.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끔 그래도 너희 닮은 아이는 하나 낳고 싶지 않니?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 근데 내가 그때 어머님 근데 오빠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나 좋다고 이렇게 애를 낳아서 오빠가 불행해지면 어떡하냐. 나는 오빠가 불행한 거를 보고 싶지 않다. 그게 내 진심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빠가 조금이라도 원했으면 나는 애를 낳았을 거야. 그리고 예전에 제가 딩크족 그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애를 안 낳고 정말 이기적이다라는 정말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지구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고 60년대 한국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지금 5,30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도 25억 명에서 78억. 78억 명이고 2050년에 100억을 찍는다고 합니다. 인구수의 폭증이 이 지구에 갖고 올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분리수거를 갖고 나가거든요. 산더미처럼 이렇게. 나도 너무 무섭더라. 그럼 그 쓰레기들은 다 어떡할 것이며 이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 하수도의 이 우리가 본 화장실에서 그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지구를 좀 아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을 찍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애를 낳아도 너무나 이 환경 자체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건강보험 그런 것도 문제잖아. 일찍 정년 퇴임을 하시면 65세부터 뭐 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밑에 세대들이 그걸 대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져야 욕을 될 많이 수 있는 하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그냥 단순한 제 생각은 정년 퇴임할 현재 나이가 65라고 치면 80세까지 연장하면 그 15년 동안 버는 건 또 반대로 그 버는 거에서 빠져나간 4대 보험도 있을 것이며 그거는 젊은 사람들 뭐 출산 쪽으로도 써도 되는 거고 저는 잘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요즘 60이면 중년이야. 그치? 정년 퇴임할 나이가 아니야. 좋은 기술을 맞아. 갖고 있으신 완전 분들은 나이가 장인들. 그런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사실 오늘 남편의 생각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냥 저는 남편이 나는 애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애를 안 낳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군요.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애를 안 낳고 이렇게 딩크 부부로 사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건데 그거를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뿌니들 행복만 하세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